저는 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0을 넘겼죠. 돌이켜보면 참 험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20살 무렵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 아버지는 이미 제 곁을 떠난 뒤였죠. 혼자 남겨진 저에게 가족들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 집안 망신시키고 뭐 하는 거냐? 아버지는 호통을 치셨어요. 어머니는 눈물만 흘리시며 고개를 돌리셨죠.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모두들 저를 외면했어요. 미혼모. 그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평생에 걸쳐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여자 미혼모래 하는 수군거림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죠.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더욱 그랬어요. 엄마, 왜 우리한테는 아빠가 없어요? 아들이 6살 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안고만 있었죠.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일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더 힘들어졌어요. 학부모 모임에 나가면 다른 엄마들이 저를 어색하게 바라봤습니다. 아이들도 우리 아들에게 너 아빠 없지? 하며 놀렸죠. 그럴 때마다 아들은 주먹을 쥐고 화를 냈어요. 우리 엄마는 아빠보다 훨씬 강해. 그렇게 소리치는 아들을 보면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어요. 미혼모라는 딱지는 평생 따라다니는 족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만은 반드시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꼈어요. 이제 아들도 다 컸고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0년 넘게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구도 취미도 꿈도 모두 포기하고 살았죠. 아들이 제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아들이 독립하고 나니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우연히 신문에서 봉사자 모집 광고를 보았습니다. 도시 변두리에 있는 무료 급식소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남을 도울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빈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 무료했어요. 급식소는 생각보다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니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분이신가요? 관리자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드렸죠. 첫날은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산더미 같은 그릇들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집에서 수없이 해본 일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모두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든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칠 지나니 급식소 일에 익숙해졌어요. 새벽 일찍 나와서 재료를 다듬고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정성스럽게 배식했죠. 이모, 오늘도 맛있어요. 젊은 남자분이 빈 그릇을 들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천만에요. 많이 드세요라고 대답했어요. 하루하루가 보람찼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지난날과는 다른 삶이었죠. 특히 할머니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여성분을 만났어요. 아이가 배가 고프다며 울고 있었죠.
저는 얼른 따뜻한 국밥을 떠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여성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에서 어린 아들을 키우느라 힘들었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급식소에서 봉사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좋은 일 하시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급식소가 제 일상의 중심이 되었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 오늘은 몇 분이나 오실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죠. 혼자였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배식을 하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잠깐 저 사람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명 박영호였어요. 40년 전 저를 임신한 채로 떠나갔던 바로 그 사람 말이죠.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등이 조금 구부정해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영호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국자를 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정순 씨. 영호가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40년 전의 기억들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저기, 국밥 하나 주세요. 영호는 어색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국밥을 그릇에 담아 건넸죠. 손이 너무 떨려서 국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영호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저는 자꾸 그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식사를 마친 영호가 그릇을 가져왔어요.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러고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정순 씨, 저 여기서 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봉사요?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관리자분께 문의하니 언제든 환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영호는 다음 주부터 급식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말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어요. 영호는 주로 설거지를 담당했고 저는 배식을 했죠.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주칠 때가 많았습니다. 정순 씨, 이거 어디에 두면 될까요? 영호가 설거지 용품을 들고 물었어요. 저기 선반에 두시면 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죠. 일주일 정도 지나니 영호의 성실함을 알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정말 친절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난 후였어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영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때 일.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뭐가 달라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영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그런 영호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죠.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왜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걸까요? 영호와 함께 일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영호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40년 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배식을 하고 있었는데 영호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순 씨, 오늘 양파가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처리하세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영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영호가 또 다가왔어요. 정순 씨,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없을까요? 그 순간 참았던 화가 터졌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그런 소리를 해요? 40년 전에는 어디 갔었는데? 영호가 움찔했어요. 주변에서 일하던 다른 봉사자들도 저희를 쳐다봤죠.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임신한 저를 혼자 두고 도망간 주제에 지금 와서 착한 사람 행세하려고요? 정말 뻔뻔하네요. 영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로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저 혼자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저희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미혼모라는 딱지 달고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어요. 아들이 아버지 없다고 놀림당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책임질 용기가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다고요? 그럼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삼켜왔던 원망이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조금 후회가 되었어요. 다른 봉사자들 앞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 급식소에 나갔을 때 영호는 평상시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도 인사만 하고 말았죠. 저도 모르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더 지나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영호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슬쩍 도와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들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 말이죠.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저는 매번 거절했지만 영호는 말없이 도와줬어요. 고마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국을 끓이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당황했어요. 영호가 그것을 보고는 조용히 다가와서 물을 더 붓고 다른 양념으로 간을 맞춰줬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할 거예요. 저는 투덜거렸어요. 영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매일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자꾸 영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친절했죠. 뭔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젊었을 때의 경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미워하고 싶었거든요. 주말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안부를 묻기 위해 들르는 것이 아들의 습관이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봉사활동 재미있어요? 아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응, 괜찮아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엄마, 혹시 급식소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지는 않으셨죠? 이상한 사람이라니? 제가 되묻자 아들이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 들었는데 엄마가 옛날 남자친구와 다시 만났다고 하던데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벌써 소문이 났나 싶었죠. 아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설마 그 사람, 제 아버지는 아니겠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엄마, 대답해 주세요. 그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아들이 다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왜 그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게 아니야. 그냥 같은 곳에서 봉사할 뿐이야. 저는 변명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평생 미혼모 자식이라는 소리 들으며 살았어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 없다고 놀릴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몰랐던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들으니 더 아팠습니다. 학교 다닐 때마다 가정환경조사서 쓰는 게 얼마나 싫었는지 아세요? 아버지란에 뭘 써야 할지 몰라서 얼마나 고민했는지요.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장인어른께서 제 가족사를 물어보시는데 정말 죽고 싶었다고요. 제가 몰랐던 아들의 상처였어요. 아들도 저만큼이나 힘들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제가 사과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 사람과 연을 끊으세요. 왜 굳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봉사해야 해요? 다른 곳도 많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도 왜 계속 그곳에서 일하는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약속해 주세요. 그 사람과는 연을 끊겠다고 아들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 제가 말하자 아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저보다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말끝을 흐렸어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아들이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평생 엄마만 믿고 살았는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혼자 남겨져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옳은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의 상처받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렇다고 급식소를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곳이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거든요. 다음 주부터 급식소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다른 봉사자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순 씨,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함께 일하는 김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가요? 별일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영호와 옛 연인 사이라는 소문이 퍼진 걸 말이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렸거든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두 사람 말이야 젊었을 때 사귀었대. 정말요? 그럼 지금 다시 만나는 건가요? 글쎄요, 나이 들어서 다시 만난다는 게. 저는 설거지하는 손에 더 힘을 주었어요. 그럴수록 수군거림은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구체적인 소문이 들렸어요. 정순 씨 아들 아버지가 바로 박영호 씨래요. 어머, 그럼 미혼모였다는 얘기네요. 그 말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40년 전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또다시 손가락질을 받는 기분이었죠. 괜찮으세요? 영호가 조용히 다가와서 물었어요. 제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챈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갈까요? 영호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당신이 가야 해요? 저도 똑같이 봉사하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영호가 떠나는 것도 싫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배식을 하는데 한 봉사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정순 씨, 요즘 행복해 보이시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그 말투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저는 별일 없어요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더 노골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 만나면 더 진짜 사랑이라던데 맞나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제가 부인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급식소 관리자분도 눈치를 채셨나 봅니다.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정순 씨,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사람 미혼모였는데 이제 남자친구 생겼나 봐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도 시선을 느꼈어요. 계산할 때 점원이 유난히 저를 오래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요. 아들이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발 그만두세요. 왜 굳이 그런 곳에서 일해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니 소문이 더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할 거래요. 이 나이에 결혼이라니 참 용감하네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순 씨, 제가 정말 다른 곳으로 갈까요? 이렇게 소문이 나면 정순 씨만 힘드실 텐데.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당당하게 봉사할 권리가 있어요.
왜 소문 때문에 숨어야 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손가락질 받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일하는 게 제게는 너무 소중했거든요. 비로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소문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환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동네 전체가 엄마 얘기로 시끄러워요. 저는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화를 내니? 회사 사람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제 어머니가 미혼모인데 이제 옛 애인과 다시 만난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이 그렇게까지 퍼졌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오늘 부장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재혼하시냐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요? 아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아. 제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아들이 가로막았어요.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엄마가 그 사람과 연을 끊지 않으면 저도 엄마와 연을 끊을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정말이에요. 평생 미혼모 자식이라는 족쇄를 차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또 그런 소문에 휩싸여 살 수는 없어요. 아들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게 가장 무서운 협박이었습니다. 엄마는 선택하세요. 그 사람을 택할 건지 저를 택할 건지. 아들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 순간 영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저를 조용히 도와주던 모습들이 말이죠. 언제부터인가 영호에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나 봅니다. 아들아, 엄마도 이제 혼자 살 권리가 있는 거 아니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혼자 사세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사람이에요? 엄마를 버리고. 도망간 그 사람 말이에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사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영호를 용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들의 말이 맞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일주일만 시간을 줘. 그동안 생각해 볼게. 제가 말하자 아들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일주일이요? 뭘 그렇게 고민할 게 있어요? 답은 뻔하잖아요. 아들이 가방을 들었어요. 일주일 후에 답을 듣고 싶어요. 그때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말이죠. 하지만 급식소를 그만두는 것도 싫었어요. 다음 날 급식소에 나갔을 때 영호가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챘나 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영호는 계속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영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순 씨, 혹시 저 때문에 힘든 일이 있다면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가 차갑게 말했지만 영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영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사람이 정말 변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다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급식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주요 후원업체에서 갑자기 후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해 온 거예요. 관리자분이 봉사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막 삶의 보람을 찾았는데 급식소가 사라진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후원처는 알아보셨어요? 영호가 물어봤어요. 관리자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 곳에 문의했지만 쉽지 않네요. 그날부터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급식소가 문을 닫으면 매일 찾아오시던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며칠 뒤 영호가 저에게 제안했어요.
정순 씨, 우리가 직접 후원금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제가 묻자 영호가 설명했어요. 길거리에서 직접 모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급식소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길거리에서 돈을 구걸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급식소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와 영호는 번화가로 나갔어요.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을 위기입니다. 도와주세요.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가끔 동전 몇 개를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와서 온몸이 젖었어요. 영호가 오늘은 들어가시죠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 더 있어봐요. 그렇게 일주일을 거리에서 모금 활동을 했지만 모인 돈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영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었구나 싶었죠.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저는 영호를 말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 기업에서 저희의 모금 활동을 보고 감동받았다며 후원을 약속한 거예요. 관리자분이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정순 씨와 영호 씨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급식소가 살아난다는 소식에 모든 봉사자들이 기뻐했어요. 저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의 최후 통첩이 떠올랐어요. 내일이 바로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정순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급식소를 살릴 수 있었어요. 그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냉정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결정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들아, 엄마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급식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며 당장 나와달라고 하더군요. 죄송해,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말하자 아들이 화를 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곳이 더 중요하세요? 하지만 저는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급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급식소에 도착해보니 큰일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다만 갑자기 많은 손님들이 와서 음식이 부족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정순 씨, 죄송해요. 갑자기 불러서. 관리자분이 사과하셨어요. 저는 괜찮다며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서 아들이 급식소로 찾아온 거예요. 화난 얼굴로 들어와서는 저를 찾더군요. 엄마가 여기 있죠? 아들이 관리자분께 물어봤어요. 그분이 주방을 가리키자 아들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들을 맞았어요. 왜 여기까지 왔니? 답을 들으러 왔어요. 엄마는 저보다 이곳이 더 중요한 거죠? 아들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 할아버지가 아들 앞을 가로막으셨어요. 젊은이, 큰 소리 내지 마시오. 여기는 조용한 곳이야.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와 급한 얘기가 있어서. 아들이 사과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혹시 정순 씨 아들인가? 어머니를 닮아서 잘생겼네. 아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우리에게 은인이야.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을 해주시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할머니도 다가오셨어요. 정순 씨 덕분에 우리가 살아요.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못 먹던 우리가 여기서 따뜻한 밥을 먹잖아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변하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도 다가왔어요. 정순 이모님 아들이세요?
저는 이모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물어봤어요. 제가 실직해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모님이 밥도 주시고 용기도 주셨거든요. 지금은 새 직장을 구해서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몰랐던 일이었어요. 제가 그분께 그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 보는 경외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영호도 다가와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드님,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줄. 그제야 아들이 제 삶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는 단순히 봉사만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던 거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들이 제 인생을 온전히 이해해 준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선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들이 제 일을 이해해 준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급식소를 그만둬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급식소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도움을 주려고 온 거였죠. 엄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들이 물어봤어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관리자분이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젊은 분이 와주시면 정말 좋죠. 할 일이 많거든요. 아들은 주말마다 급식소에 나와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무거운 것들을 나르고 청소도 하고 배식도 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들이 점점 일에 익숙해졌어요. 손님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웃음도 보이더군요. 어느 날 아들이 영호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어릴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영호에게 물어봤어요. 영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너무 어렸고 바보였어. 그때 일 정말 후회하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어. 너와 내 어머니에게 정말 미안해. 영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대화를 지켜보며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 용서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영호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순 씨, 저 정말 마지막까지 속죄하며 함께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순 씨 곁에서 평생 봉사하며 살고 싶어요. 영호의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호가 간절히 물어봤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40년간 쌓인 원망을 놓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급식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본 영호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진심으로 봉사하고 손님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봤거든요. 영호 씨. 저는 처음으로 영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어요.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닌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아들이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괜찮아, 아들아.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 아들이 영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 엄마 잘 부탁드려요. 다시는 상처 주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약속해. 영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몇 달 후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급식소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매일 급식소에서 일해요. 아들도 주말마다 와서 함께 봉사합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배식하며 나누는 웃음이 정말 따뜻해요. 상처투성이었던 인생이었지만 결국 나눔과 용서가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급식소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았거든요. 늦었지만 행복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